안녕하십니까. 성기호 한의원 원장 한의학박사 성기호입니다. 오늘은 비강사혈과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에 의하면 비염 환자는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10대 이하 연령에서 전체 연령의 약 40%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비로는 여자분이 조금 더 많고 계절적으로는 10월부터 5월 사이가 전체 4계절 중에서 거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염 환자의 주요 증상으로는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눈물, 또 미열, 이러한 증상들을 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비염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열성 비염과 한성 비염이 있습니다. 먼저 열성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열이 많은 체질에게서 나타나는 비염인데요. 평소 더위를 많이 타고 또 체격이 좀 좋고 땀도 많이 흘리고 또 이렇게 고기나 기름진 음식들을 이제 과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코막힘, 또 콧물도 이렇게 맑은 코보다는 이제 좀 진득한 코, 이러한 증상들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비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성 비염은 몸이 냉하고 차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손발도 차고 또 추위에 약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싫어하고 또 그런 이제 찬바람을 쓸 경우에는 이제 재채기나 또 코도 이제 진득한 코보다는 이제 맑은 코, 하얀 코,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고 또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좀 많이 안 드시거나 또 스트레스에 잘 민감한 그런 분들인 경우에서 잘 나타나는 비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질과 증상에 맞게 전문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셔서 거기에 맞는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그 약보다는 비강세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강세혈이란 말 그대로 비강, 코 속에 있는 점막에 침을 놓는 방법입니다. 이런 비내시경을 통해서 비강을 확대시킨 이후에 이러한 침을 이용해서 코 속에 침을 넣는 방법입니다. 일반 침보다는 약간 아플 수가 있지만 전문 한의사에게 시술을 받으면 생각보다 받을만 합니다. 점막에 침을 놔서 점막에 부어있는 혈관을 자극을 해서 코 속에 있는 혈액을 사혈을 시키는, 그러니까 코피를 좀 내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대용량의 출혈을 이렇게 일으키지는 않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약간의 사혈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막을 사혈을 하게 되면 점막이 부어 있는 것이 수축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염증이 줄어들게 되고 코 안에 비강이, 그러니까 숨길이 확장이 됨으로써 숨 쉬는데 도움이 되고 또 오랫동안 늘어나 있는 점막이 회복을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은 한번 시술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코가 뻥 뚫리게 됩니다. 근데 한번 시술해서 오래된 비염이 다 나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가 수축이 됐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부어서 다시 또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비염이 1년 이내인 분들은 한 5회에서 한 10회, 또 1년 이상 몇 년 되신 분들은 10에서 20회, 이 정도로 좀 장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비강사혈을 하시게 되면 무조건 100% 재발 없이 낫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하지 않고 오래되지 않는 분들은 완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되신 분들은 100% 완치보다는 어느 정도 호전이,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것을 1차 목표로 합니다. 또한 완치가 되거나 호전이 돼도 재발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이 돼도 처음 상태로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좋은 상태에서 나아진 상태로 재발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치료는 더 쉽고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더 증상의 개선도 빨라지게 됩니다. 비강사혈요법은 단순히 코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는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마치 냉각수, 환기구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냉각수나 환기구가 잘못되면 엔진에 열이 올라가는 것처럼 코라는 것은 비강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열을 식혀주는 그런 작용을 해줍니다. 그러나 만일 코 속에 공기가 통하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 부위에 계속 미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미열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작은 튜브들을 막히게 해주고 또한 염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눈은 코하고 작은 관이 있어서 눈물이 이 사이로 빠져나가는데요. 만약 여기가 막힐 경우에 눈물이 밖으로 흘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바람 쐬면은 눈물을 잘 흘리는 분들은 코가 안 좋을 경우에는 꼭 같이 치료를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귀와 코는 유스타키오관이라고 역시 작은 튜브가 있습니다. 중이염이 비염이로 될 수가 있고 비염이 중이염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같이 있는 분들은 같이 치료를 해야지 한쪽만 치료해서는 제대로 치료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귀 치료와 코 치료를 같이 병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는 냉각수 역할을 해줍니다. 그게 안 돼서 여기에 열이 올라가면 뇌신경이 안정이 안 돼서 두통, 불면증,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이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증상들이 있으면서 코가 안 좋은 분들은 꼭 비강사혈을 통해서 비염 치료를 하시면은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강사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단순히 비염뿐만이 아니라 안변무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 한의사에게서 진료를 받고 시술을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